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판학독서 통합 매센터 하남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정정희입니다. 하남 통합 뇌센터는 어떤 곳이죠? 네, 저희 하남센터는 똑똑한 뇌 바른 인성을 만들어주는 뉴로 피드백 뇌훈련 전문센터입니다. 네. ADHD가 요즘에 지금 사회적으로 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ADHD예요. 네, ADHD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ADHD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으신가요? 네, ADHD라는 한마디로 주의력이 부족하고 산만하고 과도한 활동과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를 ADHD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과도한 활동과 충동성을 보이지 않는 주의력이 부족한 ADHD도 있어요. 조용한 ADHD.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네. 나오긴 하지만 약간의 유전성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뇌발달의 지연인데 특히 전두엽의 발달의 지연으로 볼 수 있어요. 이제 전두엽의 발달 관련된 세 가지 해로를 보자면 전두엽과 선조체의 해로, 반응을 억제하는 그 해로예요. 집중 유지를 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두엽과 소뇌의 해로예요. 운동, 소뇌는 우리의 운동을 주관하는 것인데 언제 운동을 할 것인지, 언제 행동을 할 것인지 타이밍이 적절할 때 하는 행동, 그것을 조절하는 그 해로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두엽과 변형계 해로예요. 감정 조절, 충동성, 공격성, 과다 활동을 조절하는 해로인데 그 세 가지 해로에 관련된 전두엽이 발달이 지연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조절력 부족이에요. ADHD는 한마디로 자기 조절력 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원인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에 대한 문제점이 좀 많이 부각되고 있잖아요. 밝혀진 바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원인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데 요즘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아이들이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전자파 발생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죠. 저도 전혀 모르다가 솔직히 ADHD 잘 몰랐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좀 여기저기서 막 그 ADHD에 대한 고민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환자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치면 뭐 ADHD 치면 관련 기사가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 얼마큼 지금 증가가 된 거예요? 2015년도에는 한 5만 명? 2019년도에 7만 1,000명. 그 정도로 42%가 증가했다는. 그 중에서 10명 중 8명은 20대 미만의 소아청. 성인 AD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성인들이 이제 어떤 게 문제냐면 보통 이제 ADHD 뇌 발달의 지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통의 아이들보다 3년에서 5년이 지연이에요. 그런데 발달 과정 중에 과잉 행동이나 충동성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ADHD가 없어졌냐? 그건 아니죠. 내재하고 있다가 성인이 됐을 때까지 꾸준히 지속하는 첫 번째 원인이고,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 속에 살다 보면 뇌가 ADHD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으니까요. 센터장님께서 네, 경험 있으세요? 제가 거의 뇌가 ADHD 수준으로 갔었거든요. 아 진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생활 속에서 받는 그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이 뇌 기능이 완전히 산만해져요. 그리고 뇌 기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죠. ADHD도 뇌 기능 저하잖아요. 그럼 뇌 기능 저하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ADHD 같은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주요 증상은 어떤 거예요? 첫 번째 증상은 일을 벌리기만 하고 마무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감이 없어져. 이걸 하기는 하는데 내가 왜 이걸 끝까지 해야 되는지 그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전두엽의 기능 중에 하나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죠. 그러면 동기부여. 동기부여가 있어야 사람은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내적 동기부여가 부족해요. 이 전두엽 발달이 지연이 된 사람은. 그러니까 외적 동기부여에 의해서만 행동을 하다 보면 나중에 중독의 증상으로 갈 수도 있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실행 능력의 부족이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되다 보면 직장에서도 힘들고 어려우면 끝까지 안 하고 그냥 직장을 때려치우고
또 가정을 가졌지만 내가 가정을 위해서 책임을 지는 그 행동도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충동성, 욱하는 성격이 이제 나오고, 호기심은 많아서 일은 벌립니다. 일은 벌리는데 마무리를 못하고. 요즘 어린이들, 자녀들 키우시는 학부모님들 보면 솔직히 요즘 굉장히 매체가 많잖아요. 네. TV도 하루 종일 틀어지고 그렇죠. 스마트폰, 태블릿 뭐 이렇게 많은데 어떤 증상을 보일 때가 ADHD 전조 증상인지. 이제 단순히 네. 산만하다고 해서 ADHD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ADHD의 증상은 일단은 부주의한 거죠. 어느 한 곳에 주의를 기울였는데 이분을 유지 못하고 바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마찬가지. 어떤 생각을 하는데 2분 동안 생각을 하다 보면 바로 다른 생각이 들어와 버려요. 그럼 또 다른 생각. 또 2분 정도 하다 보면 또 다른 생각. 계속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하면서 어떤 하나의 생각을 깊이 있게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바로 흩어져 버리는 거죠. 뭔가를 내가 하려고 집중을 하려고 했는데 주변의 환경이 조금만 나에게 오면 바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가지 참지 못하는 게 있어요. 말을 참지 못. 계속 말을. 그러니까 말을 생각을 해서 조리 있게 하는 그 능력, 실행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과잉 행동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저리 좀 비켜 이렇게 하는 말을 저리 비켜 이런 식으로 과잉으로 행동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을 좀 다듬어서 하지 않고 나오는 대로 그냥,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쁠 거야 하는 그 예측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 떠오르는 대로 바로 말을 해버려요. 그리고 말을 제어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쉴 새 없이 말을 하는 거죠. 계속. 그것이 호기심이 많은 것처럼 계속 이렇게 여기저기 호기심을 보이는데, 실제 호기심이 많아서라기보다는 멈출 수 없는 실행 능력이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멈출 수 없는 행동 때문에 그런 호기심을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호기심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아이가 혹시 뭐 영재 아니야? 창의력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약간 영재하고 비슷한 행동 보일 수는 있지만, 이 ADHD 아이들도 어떤 걸 이제 집중을 하냐면은 대부분 아이들이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예를 들어서 게임. 밥도 안 먹어. 밤새 엄청나게 집중을 하죠. 그럼 왜 집중을 하냐? 즉각적인 보상이 있으면 엄청나게 집중을 하는 거죠. 근데 즉각적인 보상이 없는 거는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공부를 한다, 숙제를 한다. 숙제를 하는 동안에는 즉각적인 보상이 없잖아요. 게임을 하는 동안에는 뭐 게임을 잘하면 막 레벨업이 되고 막 보상이 있으니까 굉장히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ADHD가 조금 나중에 어떻게 성인이 됐을 때 위험한 것은 중독으로 빠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내면적으로 보상을 예측하는 예측 능력이 떨어지니까 외부의 그 보상을 추구를 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에 흥미 있는 거는 자기가 정말 흥미 있는 건 잘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일상생활에 흥미 없는 것도 해내야 되는 게 우리 생활인데, 지금 당장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것이 좀 문제가 되고, 학습의 문제 또 아까처럼 과잉 반응을 하다 보니 친구한테 그냥 좀 비켜줄래 하면 저리 비켜 이렇게 하면 친구 관계가 또 무너지겠죠. 그 다음에 학습을 못 따라가겠죠. 흥미가 없으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숙제도 안 해. 그러면 집에서 엄마는 너무너무 힘들죠. 대부분 ADHD 있는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은 너무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셔요. 너무 힘들으셔요. 모터, 자동차의 모터처럼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쉴 새 없이 말을 하고 즉각적으로 자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떼를 쓰고, 이러한 행동이 바로 ADHD의 과잉 행동, 충동성.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을 왜 안 하냐 하면요, 해야 된다는 건 얘는 아는데 왜 안 하냐. 그게 이제 전두엽과 관련이 있는 거죠. 전두엽이 발달하면 내가 지금 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이걸 해야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전두엽 기능 중에 또 하나인데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걸 참아내고 통제하는 것도 전두엽 기능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니 자연스럽게 안 되는 거죠. 그게 한마디로 아이가 일부러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발달의 저하라고 이해를 하시면 어머니가 아이를 그렇게 막 다그치거나 잔소리하거나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ADHD라는 거를 방치를 하면 부수적으로 오는 되게 다른 부작용들이 많겠네요. 네, 부수적인 게 이제 이렇게 항상 이 아이가 좋은 피드백을 못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단을 맞아요. 항상 어머니한테 야단을 맞고 학교에 가서도 또 안 되니까 친구 관계 안 좋아져, 학습 안 돼,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죠.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가 긴장이 높아져요. 항상 긴장도가 높아지고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또 그 공격성이라는 충동성이 있거든요. 그 분노를 억제를 하게 되면 그 분노가 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한마디로 자기 조절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기 조절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방치하면 결정적 시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진행되냐면 또 뭐 틱장애라든지 뭐 우울증도 같이 동반할 수 있고 그 여러 가지로 파생되는 그런 질환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ADHD 아이들이 나중에 보면 우울증도 같이 있어요. 긴장도도 높고. 제가 이제 뇌파를 찍어보면 굉장히 긴장도가 높아요. 10 미만이 정상인데 50이 넘어요. 대체적으로 40은 보통이고 50, 60 이런 식으로. 그러니 그 아이가 얼마나 뇌가 긴장이 돼 있고 감각이 과민하게 되죠. 작은 자극에 과민 반응을 보이는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옆에서 키우는 어머니는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어머니 얼굴에 항상 근심이 진짜 안쓰러워요. 아침 일어나면 아유 짜증나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막 자해 행동을 했던 애예요. 매일 와라. 그래야지 빨리 좋아진다. 이 아이도 매일 해. 매일. 머리가 시원해요. 뇌를 바꾸는 거는 인생을 바꾸는 일이다. 뇌에서 이렇게 끝내긴 너무 아깝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좋다는 것만 해봤는데 뇌기는 뇌가 좋아지는 거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걸 이제 뭘 해도 잘할 수 있겠다. 이거는 진짜 끝내준다 이거. 모든 사람에게 다 해야 된다 이거. 살려고 왔구나.